안녕하세요. 하이프루트 원장 박준상입니다. 오늘은 특목고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부분의 중요성과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덧붙여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 가도 될 수준의 아이인지 전문가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지는 어떤 아이들이 도대체 특목고에 가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합쳐서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학생이 특목고에 가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이전에 놓고 막 5년 전, 10년 전을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히 전교권, 최상위권, 내신 막 전교 1, 2등 아이들만 가는 되게 특별한, 특수한 학교 그리고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면서 그리고 인식이 바뀌면서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의 인식과 목표와 목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즉,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환경이라고 이전에 인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최상위권보다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하죠.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뚜렷한 뚜렷한 관심사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한 10명 중에 7, 8명은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권이긴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왜 특목고에 가나 이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일반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뚜렷한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 그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또 그 진로의 현실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에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목고의 진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특목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진 능력, 재능이 뛰어나서 가는 그런 영재스러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특목고는 내가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관심사가 뚜렷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관심사도 있고 학업 수준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특목고 한번 써볼까? 써볼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단계를 밟아야만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자기소개서, 두 번째 면접이죠. 그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각각 좋아하는 거, 개성, 매력이 다 달라요. 근데 현재 90%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각각의 개성, 매력, 특징들이 잘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이야기를 담지 못하다 보니 이게 누구 자소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름을 가리고 보면 이게 누구 자소서인지, 방금 전에 봤었던 자소서, 10분 전에 봤던 자소서, 1시간 전에 봤었던 자소서, 이 놓고 보면 이름을 가리면 제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순하면서 너무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인만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쉽게 말하면 90%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본인만의 매력,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개성, 본인만의 시각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개성 있는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안 했고 또 우리 아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떠나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소개서 자체가 이 아이의 개성과 매력을 못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가진 보석이 정말 다이아몬드면 뭐 합니까? 이걸 다이아몬드스럽게, 다이아몬드라는 가치가 빛나게끔 말을 되게 이쁘고 포장을 잘 해줘야겠죠? 하지만 포장지가 1,000원짜리 다이소 같은 포장지를 씌워놓으면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못 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소개서는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과대포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본연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게 예쁜 포장지,
예쁜 워딩을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재 90%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매력과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선생님, 나만의 개성과 매력, 이 이야기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영역에 적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영역에 나눠서 쓸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그 이야기를 담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특목고 자기소개서에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쓰죠?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네. 지원, 입학 후 계획. 네 번째, 졸업 후 계획. 다섯 번째, 인성.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쓰죠. 그중 첫 번째인 자기주도 학습에 우리가 나만의 매력과 나만의 이야기를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만 또 어떤 소재를 쓰면 나만의 이야기와 매력이 잘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소재라는 건 단순히 나의 개인적 경험, 개인적 일화가 아니라 나의 학습 경험을 적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학습 경험을 적는 겁니다. 선생님, 저만의 매력, 저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다면서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축구부 대표를 맡았고, 혹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 그때 기른 지구력과 또 심폐력, 체력이 지금 공부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쓸 수 없을까요?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실제 있었던 일화들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적을 수 없겠느냐? 왜 못 적냐?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 특목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은요. 중학교 기간, 3년간의 기간 안에서 한정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정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적으셔야 돼요. 즉, 학교에서 실제로 했던 경험들을 위주로, 아니, 그냥 중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만 가지고 써봐.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 일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했다, 농구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축구 레슨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내가 수영 강습을 받았다, 발레를 했었다, 학교 밖에서 내가 가족들과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갔다, 유럽 여행을 갔다, 유학을 했었다, 그런 개인적 일화를 최대한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적으라고요? 이런 개인적 일화를 배제하는 대신 본인의 학습 경험을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경험을 적긴 적는데 어떤 학습 경험, 그리고 그 학습 경험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 경험이란 건 내가 어떤 학습 경험을 적을지 먼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경험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낼 것인지 이 2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학습 경험을 위주로 적을 때 보통은 저는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한 3가지 정도에서 4가지 정도 맥시멈으로 적으라고 지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적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적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개 정도 적었을 때 가장 글이 이상적이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가르치는 분들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은 1500자 중에 800에서 900자 정도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800자에서 850자 정도를 적을 때 학습 소재가 3개 정도, 즉 3개 문단 정도가 나올 때 글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매력과 이야기를 외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글의 큰 주제를 설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주제에 가장 큰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학습 소재를 3개에서 4개를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적음에 있어서 학습 경험을 3개에서 4개 정도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개 꼭 적어야 돼. 그럼 4개 적으면 안 된대. 선생님이 5개 적으면 안 좋은 글이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3개에서 4개를 적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내가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이와 관련한 학습 경험 3개에서 4개를 추려봐야겠네.
혹은 한두 개가 부족하다면 새롭게 추가적으로 하나나 두 개 학습 경험을 추가로 하면 좋겠네. 그럼 이거를 또 순서와 배치도 고려해서 조금 더 글이 정제될수록, 문단이 정제될수록 조금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게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단편적으로 또 되게 피상적으로 세네 개 적어야 돼가 아니라 세네 개를 적어야 된다는 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설정한 진로와 관련해서 했던 수많은 경험들 중에 1차적으로 추려야 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세네 개를 추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외교라는 분야와 관련해서 한 활동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외교와 관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뭘 적을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3를 정해서 적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얘기인데요.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중반쯤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5가지 영역을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입학 후 계획, 네 번째 졸업 후 계획, 다섯 번째 인성. 자, 이 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네, 그냥 학교가 정해놓은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의도해서 변형하실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쓰세요. 그게 가장 글이 예쁩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정해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순서는 자기주도 학습은 맨 앞에 나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에 혹은 신입학 전형 문서, 신입생 전형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본인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학습을 진행한 학습 과정과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라. 혹은 그 과정을 통한 학습 결과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보통 최상단의 첫 문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하고 면접관들이 주의 깊게 보는 영역이고 배점이 가장 큰 영역이니 가장 신경 써서 적으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배점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1차 합격자 중에서 우리가 2차 때 면접을 보죠. 근데 면접을 봤을 때도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면접들을 다 고만고만하거나 비슷하게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을 더 잘한 아이가, 즉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아이가 우선 선발되는 조항들이 많은 학교들에 있습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 5가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 경험상 자기소개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이 세 문단만 읽어도 이 아이는 합격할 수 있겠다. 이 아이는 되겠다. 이 아이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담지 못한 자기주도 학습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같이 좀 참고해서 이 영역은 가장 신경 써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꿈을 펼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